지금 고려제강 이 아이가 저점이냐 고점이냐라고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작년에 어떤 기준을,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됐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할 때 이게 지금 주식에 있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대형주에 진입을 해서 큰 금액을 가지고 여윳돈을 뭐 중장기 투자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라는 개념보다 뭐 수익률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평선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잡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는 이게 기준이었어요. 이게 기준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에 기준을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이에요. 이 당시에 하락.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에다 줄을 쳐놔야 돼요. 이 기준을 갖고 이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단이고 이게 하단이에요. 지금은 진입해서는 절대 안 돼요. 추세가 하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이 검정색 선을 5일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가가 이 검정색이 하락하고 5일선이 이렇게 돌파할 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얘는 현재 반대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으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이 많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보고 매매하는데, 아직은 양봉이 나온 게 없죠. 내일을 봐야 돼. 내일을 봤더니 뭐예요? 양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통상 하락을 멈췄다, 이제 상승이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증시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그래요. 증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주식은 증시를 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증시하고 그러니까 지수 반대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이 지금은 행보 구간이야. 근데 이 행보 구간이 상승으로 전환을 할지 하락으로 전환할지는 지금 중립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현재 시장은.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우리가 8월 5일 날의 기준을 잡고 주가가 상승하는 아이들만 대응을 하는 거지, 하락으로 가는 애들은 절대 아직은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모자 기법이라고 하는데, 즉 음봉이 엄마고 양봉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아들을 뱃속에 임신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잉태형인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현재 이 기준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현재 역배열이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 봉 못 가요. 어디를? 이 구간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다음 봉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상승이구나 라고 보고 진입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그림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지, 이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이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날 들어가서 다음날 무조건 간다라는 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그래서 기준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계속 가보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기준에서 현재 뭐가 만들어지죠?
이 행보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 이유는 이평선 때문에 그래요. 이평선. 이평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타점이 잡혔나요? 안 잡혔나? 안 잡혔다라고 보셔야 돼.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거래량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돌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거래량, 이평선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이 돼야지만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볼 수 있어요. 야, 또 가보자고요. 계속 가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추세가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하락을 멈췄다. 하락했다. 그럼 이걸 바로 우리가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구간에서 하락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현재 이걸 우리가 8월 5일, 2024년 8월 5일이다라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면 얘는 현재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단 박스, 하단 박스를 건드려 버렸죠. 그러면 하락이야. 그럼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줄을 한번 빨간색으로 그냥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아예. 그래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얘가 아무 이유 없어요. 하락을 한다는 건 회사가 뭐 안 좋은 거고 상승을 하는 건 회사가 좋은 거예요. 상승을 하던 애가 갑자기 하락을 하면 그냥 여기서 팔면 돼. 그래서 왼쪽 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한번 가보자고요. 돌파했어요. 이 기준점을 돌파했어. 그럼 얘는 돌파 매매가 맞지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죠? 이거야.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거래량. 아무 의미 없는 거래량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계속 기다림이 있다가 여기서 약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단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5일선이 머리를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얘가 어디를 지금 돌파를 못하죠? 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있어서 이평선은 무조건 41선을 대응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 41선이 하락을 맞는 그런 역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상승을 하는 정배열이 되는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41선 기준을 아셔야 돼요. 자,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돌파는 뭐라 그랬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점을 이탈하고 돌파할 때는 꼭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가보자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했던 애가 다시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하락하는 구간에서 다시 뭐가 만들어진다? 이 저점을 깨고 나가니까 계단식 하락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계단식 하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가보자고요.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거래량이 터지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주가가 고점 찍고 주가가 빠져서 싸니까 여기서 또 산다고 쳐봐요. 추가 매수를 때려. 그럼 계속 하락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심리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락을 멈춘 구간이에요. 그럼 이 구간도 이 저점을 이탈하면 또다시 계단식 하락이 나오겠죠. 근데 이 평선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
자, 세력이 들어오는지를 계속 가보자고요. 또 하락이에요.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또 하락이 만들어져. 그럼 얘는 상승, 조정, 하락, 조정, 하락. 그럼 계속 뭐다? 계단식 하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빠지니까 추가 매수를 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한 또 떨어져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한 금액이 계속 마이너스가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나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락하는 아이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날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이렇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근데 이 아이가 기준점을 우리가 요걸로 잡았죠. 요 기준점을 자, 이게 2023년 3월 14일 구간이에요. 3월 14일. 그럼 얘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자, 그 말이 뭐냐? 이제는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여기서 주식을 사고 여기서 주식을 사고 뭐 이런 데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이에요. 이게 본전 수익. 그리고 어디를 돌파했다? 이 기준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까이 보면 41선하고 5일선하고 이평선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현재 각이 살아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요 종가와 요 종가의 갭이 크지요. 그럼 얘가 다음날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5일선은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이 가는 게 아니고 이날의 종가와 이날의 종가의 차이가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냐 보자. 15%예요. 15%. 그러면 5%짜리 음봉이 나오던 8%짜리 음봉이 나오던 5일선은 어디를 돌파한다? 이 41선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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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5일선, 아니, 5개 캔들의 종가를 평균을 잡아서 5일선이 만들어지고 5일선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고 종가가 상승을 했다는 건 5일선이 41선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돌파하고 종가에 진입했는데 하락을 하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뭐다? 5일선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락하는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날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5일선이 돌파할 건데 종가보다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5일선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가가 터졌다는 건 뭐죠?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요런 그림이에요. 여기서도 전고를 돌파하려고 하는 꼬리가 나왔었고, 요 구간에서도 전고를 돌파하려고 하는 꼬리가 나왔었다.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은 터졌고. 그럼 우리가 이 아이는 여기에다 줄 치고 저 꼭대기에다가도 줄을 쳐놓는 거야. 이렇게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간에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죠. 그럼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만 주식을 팔겠죠. 왜?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너 올라오면 내가 팔고 나갈 거야.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자, 다음 뽕 이렇게 돼버려요. 이 말은 이 구간에서부터 뭐다? 물려있는 거북이 같은 개미들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뽕에서 딱 보면 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 이 아이의 기준은 이제 어디다 잡아야 되죠? 바로 요 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날을 이탈해서는
얘는 절대 못 간다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저 위쪽에 또다시 물려있는 벽들이 있을 거다. 아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구간까지 딱 찍고 빠져요. 찍고 빠져.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다시 빠진다. 그죠? 주가가 다시 빠져. 이 갭 때문에 그러죠. 이거. 근데 이게 우리 기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제자분들이 아는 기법이니까. 그럼 현재 이 아이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현재 이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럼 이평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는 그림이야. 그런데 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죠? 요거예요. 요거. 어? 요 8월 5일 날에 또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날에 기준을 잡고 왜 작년에는 거기에 기준을 잡는지 이걸 아셔야 돼. 작년에 3월 14일 기준으로 이탈을 했냐 돌파를 했냐 이 전 종목을 다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3월 14일이 기준이 딱 잡혀요. 지금 올해는 이 8월 5일 날이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 아이가 하락은 멈췄다예요. 전 종목이 여기서 하락을 멈추죠. 그럼 이 구간이 뭐다? 우리가 또 박스권 역할이다. 이 박스권 역할을 하고 있던 아이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또 어떻게 되죠? 작년하고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차트를 멀리 보자. 그러면 이 아이는 뭔가 요 구간을 바닥으로 보고 요 현재 구간에서는 낭떠러지 구간이에요. 낭떠러지 구간. 주가가 이제 밑으로 빠지기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아이는 뭐 다른 것도 다 줄을 지운다라고 보고 요 8월 5일 날에 줄을 치고 이런 식으로 줄을 치고 이 저점 꼬리는 대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줄을 쳐놔라.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 얘가 현재 이 그림이 뭐가 돼? 올라갔다가 들어. 이 박스권이야 이게 이제 하락을 멈춘 박스권인데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얘가 하락 계단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는 뭘로 봐요? 이런 저점들을 보는 거예요. 저점들을 보고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걸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요 꼬리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 얘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려올지 올라갈지를 아직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계단식 하락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저점이냐 고점, 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점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고점 대비의 저점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라고 하는 거지. 저점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저점에서 비하면 현재는 뭐다? 고점이에요. 다 고점 구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어디까지? 이런 저점까지. 이게 이제 실질적인 저점이에요. 이 코로나 구간이 전 종목이 다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구간을 이탈한 아이들은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돌파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구간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 그럼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정지가 먹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이탈할 때는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할 때 우리가 또 주식을 매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방법, 이 기법을 모르면 얘가 갈지 안 갈지 이걸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법 공부를 꼭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 아이는 저점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 뭐가 없다? 그런 거래량이 없다예요. 얘가 내일이든 뭐 모레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는 매수 타점이 잡혀요. 이런 게 다 매집봉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고점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W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갈 자리에서 갈 것 같으니까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꼭 거래량이 터져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락 잡는 꿀벌입니다.